안녕하세요. 네. 자, 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또 즐거운 공법을 해야죠. 네. 네, 오늘 저희가 기본서는 19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여기 맞죠? 여기 맞죠? 네. 그리고 강의 노트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인가요? 네. 자, 이제 국토계획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지난 국토계획 및 이용이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계획 파트를 배웠고 이번 파트는 이용 파트. 이용 파트라는 것은 개발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요. 이러이런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래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이유는 난개발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를 보니까 9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라. 이하 개발행위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이게 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그러면 무슨 사업 있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우리 배웠던, 그리고 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3개 있죠? 그 사업은 이 시행자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인가받아서 하니까 그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위.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잖아요. 근데 원칙은 또 이 법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라는 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죠. 그래서 이런 공작물 설치할 때도 설치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이 뭐예요? 형질 변경이란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형질 변경이란 절토가 뭡니까? 절토? 절토. 자르기, 그죠? 성토는, 쌓기, 정지는, 고르기, 포장은, 씌우기. 자, 이 4개를 퉁쳐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는 행위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공유수면 매립이 뭐예요? 메꾸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립하는 이런 행위를 다 퉁쳐서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어떨 때는 안 받아도 돼요. 다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은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봐도 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또 받아라. 그래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디귿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나왔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그럼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으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잡종지가 있는데 잡종지를 경작을 위해서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거예요. 경작을 위해서. 뭐 이런 경우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죠.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안 받냐면 전답 사이 전인 지목을 답으로 이렇게 변경한다. 뭐 요놈도 농경작 지목이고 요놈도 농경작 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안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지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토석 채취. 토석 채취라는 것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것을 토석 채취라고 하죠. 토석 채취. 그러면 우리 골재 채취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행위 전에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나왔냐면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형질 변경이 수반되면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하게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토속 채취 행위로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행위 전에. 그 다음에 토지 분할입니다. 자, 토지 분할은 좀 잘 체크하셔야죠. 예, 토지 분할 그랬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근데 가로 안에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나오죠. 건물이 있는 대지. 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해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뭐라고 불러요? 건부지 그러죠. 건부지는 제외한데 건부지는 제외하는 이유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예, 건축법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건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건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법에서는 이런 건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기타 지역은 주거지역과 똑같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분할 제한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아예 분할을 금지합니다. 과소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건물이 없는 땅이란 여기는 농지도 해당되고 임야도 해당되고 대지 다 해당돼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이 어디에서 분할될 때는 분할 전 미리 허가를 받아요. 분할 허가 안 받으면 예, 여기 분할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할돼서 매매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예, 분할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해당 용도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토지 분할을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왜 이게 예, 이 지역에서 분할할 때는 분할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예, 기획부동산들이 땅 쪼개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기획부동산이 뭐 하는데요? 땅 쪽에서 판매하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땅 쪼개가지고 막 판매해서 분양 사기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기 막기 위해서 녹관농자 분할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땅은 여러분 작게 쪼개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는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 있었죠? 우리 건물이 없는 땅도요. 건물이 없는 땅도 이 건축법에 있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자, 이 분할 이게 이제 건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건축물이 없는 땅도 이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미리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소토지가 되니까. 요거는 아예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건물이 없는 땅도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너비가 뭐예요? 너비가 폭이죠, 폭. 자,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은요? 5미터 이하로 분할은 분할 전 미리 허가를 받아라. 효용이 떨어지니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에 대한 허가받는 분할 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자, 쌓아놓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쌓아둔다, 쌀적자, 둘치자, 적치적.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울타리가 치지 않는 이런 적이 이제 잡종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죠. 어디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예, 미리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아요.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 녹관차에서 몇 개월 이상요?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우리 쓰레기산 같은 거 얼마나 지금 요즘 골칫덩어리입니까? 그죠? 자, 그 쓰레기산 생각하면 돼요. 녹관차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농사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일본에 2개 있으니까 6가지를 개발하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속 채취 토, 그리고 건축 공작물 설치의 건, 그리고 적재 적, 분할의 분, 그리고 형질 변경 형. 그래서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형 벌을 받는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벌은 중목의 벌제 식재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이 6가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예, 교재 보니까 허가받은 사항 변경. 여러분께서 이 법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미리 관할구역에다한테 허가 받잖아요. 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은 제가 별다른 이야기 없으면 항상 똑같은 행위로 보라고 그랬죠.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변경? 경미. 이 경미가 문제예요.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 라고 통지만 하면 되지 별도로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박스에 이제 경미한 변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만 딱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요, 연장하는 거예요. 단축. 작아질 때 여기를 연장 걸면 안 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허가 받았어. 근데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몇 퍼센트? 5%. 우리 공적개발 여기에서는 시행자는 경미한 기준이 10%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경미한 기준이 5%예요. 5%.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5% 범위 내에서 축소입니다. 축소. 커지면 확대는 어때요? 확대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축소. 5% 범위 내에서 축소는 경미하다. 그래서 허가 안 받아야 된다. 이 2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오차 변경이라든지 불가피 이거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변경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토건을 줬고 나면 형을 받는 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예, 난개발마크에서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인천시에서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받는 개발행위라도 예, 다음의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97페이지에는 개발의 허가 대상에 예외가 있죠. 근데 허가 대상의 예외란 말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경우는 허가받고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재복구, 재난수란, 응급조치죠. 응급한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여름철에 장 맞아가지고 축대가 무너졌으면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쌓아 올리는 것도 형질 변경이잖아요. 그런 응급한 상황이 있으면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 다만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허가 없이 해도 되지만 무엇은 해야 돼요?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조치 후. 응급 조치 후 1월 이내는 신고해야 되는 사후 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응급에서 인정해 줬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미신고 시에는 어떻게? 그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이렇게 네, 살짝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요 말 나오죠. 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대.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되지. 이 법에 의한 개발의 허가는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근데요, 조심할 것은 우리 건축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중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뭣도 있어요. 신축행위도 일정한 경우는 신고하고 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신축할 때는 예, 개발의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중축, 개축, 재축.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밖에 대령이지 않은 다음에 경미한 행위. 자, 그래서 우리 법에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가 다 건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다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한 경미한 규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내용을 여러분이 다 외울 자신은 없죠? 오늘 컨디션 좋아요. 그래서 막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나올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웬만한 숫자들은 다 피하고. 자, 그러면 예, 거기에 있는 공작물 설치 아까 있었죠. 공작물 설치에 거기에 있는 숫자 없는 거 잘 나오는 지문. 예,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에서 자, 농림, 어업용,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여러분이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항상 이런 데에서는 제외되는 규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외란 말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닐하우스라도 어떤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육상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육상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그죠? 이런 우리 양식을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상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거기서 막 어류 양식을 할 때 그럴 때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형질 변경입니다. 아까 형질 변경이 있었죠? 절도, 성토, 정지. 근데요. 형질 변경은 원래는 형상을 변경하다가 공유시민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 깊이 몇 센티미터 이내요. 50cm, 50cm 이내. 절토라든지 성토라든지 정지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삽질할 때 몇 cm까지는 50cm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근데 넘어가면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안 그러죠? 그냥 하잖아요. 예, 그러나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조심할 거, 여기 또 제외가 있어요. 무엇은, 연호, 포장은 제한다. 항상 제외되는 규정들 조심합니다. 포장은 씌우는 거잖아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포장은 50cm 이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외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이런 건축 공장을 설치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어요. 이미 조성된 대지니까. 또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한 형질 변경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분들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토속 채취는 뭐 크게 숫자 나오니까 볼 거 없고, 자 분할을 5개죠. 예, 분할을 조심합니다. 근데 분할을 볼 때는 여기 있는 분할 5개가 있는데 분할을 볼 때는 아까 어떤 분할이 분할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았어요. 분할 전 허가를 받은 것은 그 분할 전 허가를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 허가 없이 가능한 분할도 봐야 됩니다. 아까 어디에서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았어요? 기획부동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토지 분할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분할 전 허가를 받죠. 그리고 또 어떨 때? 이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도 이런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너비 몇 미터?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허가 받는 분할이라도 분할 사유가 다음과 같다면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오면 다른 것들은 분할이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허가받는 분할이라도 분할 사유가 이런 사유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거적은 아까 주거적에서 건물이 없는 땅은 얼마 기준에 미달될 때는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요. 주거 60이었잖아요. 60.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맹지입니다. 맹지가 뭐예요? 도로가 없는 땅 건축 허가 안 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도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거예요. 사도 만들 거라네요. 사도. 이 사도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로가 있으면 건물 허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개설하기 위해서 이 땅을 도로 부지로 분할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할하는데 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한대. 아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요거다 그러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분할. 그래서 사도는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땅을 일반이 제공되는 공공용지로 제공할 거예요.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분할을 합니다. 근데 분할하는데 분할 제한이 미달되더라. 자, 이상이면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분할 제한,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일 때 공공용지, 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원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면 허가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 국가재산이죠. 국유재산은 어떻게 나눠져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 근데 행정재산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기 위한 분할이나 그리고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양여란 말은 민법상의 증여를 이야기합니다. 국유재산법상의 용어가 양여인데 그 증여랑 똑같은 거예요. 매각, 양여, 교환, 즉 양여와 교환 분할. 이런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왜?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 땅이에요. 인천시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여기에 도로 지나갑니다. 라고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관리계획 결정되면
항상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돼요?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그래서 지용도면 도로부지로 들어갑니다라고 계획도로 들어갑니다라고 지용도면 고시가 된 분할이야. 이 부분. 여기도 분할 전에 미달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다섯 번째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이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몇 미터예요? 5m 이하도 분할은 허가를 받아요? 아니면 그냥 해요? 이게 토지는 작게 쪼개지거나 효용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아까 허가 받으라고 했죠? 너비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너비 5m 이하로 이미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땅이 있대. 분할되어 있는 땅. 이미 분할되어 있대. 그러면 여기가 예, 세로가 5m 이하면 5m 들어가잖아요. 가로가 30m인 가로 장방형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장방형의 토지 면적은 얼마예요? 3, 5, 15, 150제곱미터죠? 근데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땅을 또 분할했대. 이미 분할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는 땅을 각각 반반씩 분할하니까 얼마가 돼요? 75. 근데 분할을 했더니 분할 제한 면적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제 미만이면 안 되겠지만,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땅을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사항이지만 이미 이상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5개 정리해 주시고 예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 토지 분할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용되는 사항 그 정도. 그래서 시험에는 허가사항이냐 허용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개발행위 절차입니다. 자, 원래는 토건을 접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개발행위 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행위 꽃은 6가지 중에 토건을 접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 중에 개발행위 꽃은 뭐예요?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질 변경에 관심을 많이 가셔야 돼.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제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 돈 되는 땅이라고 했어요?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삽니다. 뭐 하려고 사요? 이 계획관리지역 땅을. 예, 농지 사요? 임야 사요? 농지. 왜 임야는 사면 안 돼? 예, 그죠. 농지는, 임야는 개발행위가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농지는, 예, 개발행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요. 농지 사가지고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요? 아니면 대지 작업 하려고요? 대지 작업. 농사 지으려고 하면 농림지역에 땅을 사야지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지 작업에서 여기다 뭐 지으려고? 계획관리지역에는 뭐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죠? 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가 그냥 놔두면 대지가 되나요?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나요? 뭘 해야 돼요? 형질 변경 토목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형질 변경을 뭘 한다고요? 개발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농지를 이렇게 토목공사에서 대지 작업하면 자, 이런 개발 비용 들어가고 이거 토지 매입, 농지 매입하고 개발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지목인 건축 가능한 대지로 바뀌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서 팔면 보통 수익률이 3, 40번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행위를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런 부동산 개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허가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허가 받으라고 했으니까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다. 그래서 밑에 198페이지에는 개발행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러죠? 그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재해가지고 딱 허가해 주세요를 신청해요. 근데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안 되고 무엇도 같이 첨부하라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여기 기반시설 없으면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반 설치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유해 방지라든지 환경 오염 방지라든지 적용 경관 등의 계획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개발행에 따른 계획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자, 이런 기반 설치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거기 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사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왜냐하면 개발 밀도 관리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계획서 제출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 누구한테 허가 신청을 해요?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관할구역의 장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여러분 인천시에서 이런 행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요? 시청 가셔야 돼요. 아직 구청은 이 개발에 허가 권한이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얘기예요. 여기 6명한테 허가 신청을 딱 해. 그러면 이 6명은 허가 불허가는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죠? 근데 의사표시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허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허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개발에 허가 신청한 사람, 이쁜 사람이면 허가해주고 안 이쁜 사람이면 불허가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허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 웃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허가 기준, 일반적 기준 6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일반적 기준 199페이지에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입니다. 라고 일반적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여기서 개발행 규모라는 것은 우리 지역마다요. 여러분이 땅 사가지고 이렇게 형질 변경하는데 무한대로 능력껏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개발의 규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규모가 적정하다라고 이 형질 변경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발의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이건 형질 변경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요놈이 시험에 안 나왔다.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게 박스형으로 여기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주거적도 있고 도시적 위적 있죠. 자, 5천, 1만, 3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5천하고 3만만 기억하시면 5천하고 3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모르면 1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토지 규제가 도시적에서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어야 돼요. 보전 나오면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전 녹지적은 개발의 규모가 5천 미만. 그리고 비도시적 중에서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은 어디고? 자연환경 보전. 보전자 들어가면 제일 규제 강해요. 그래서 보전 녹지적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개발의 규모는 5천 미만. 그리고 또 공장 냄새 나는 것. 도시 안에서 공장 냄새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업적이죠? 공업적은 3만 미만. 그리고 비도시적에 거기 보니까 농림지역 관리적 3만 미만 나왔죠. 농림지역 관리적 3만 미만. 자, 그러면 왜 농림 관리가 이렇게 큽니까? 그거는 공장 때문에 그래요. 공장 때문에. 도시에 너무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시가 아닌 데에 공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3만 미만까지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계획관리적에 땅 사가지고 형질 변경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계획관리적인 거 관리적이잖아요. 관리적에서는 3만 미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5천, 1만, 3만인데 나머지는 다 1만이잖아요. 기준은 3개거든요. 5천, 1만, 3만이니까 다 이용하시고 이렇게 기준 제시하면 돼요. 개발의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계획관리적에서 규모 뭐 적합하니까 이제 규모는 됐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형질 변경 면적 1만으로 할 거예요. 그럼 1만으로 하려면 허가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 관리적은 3만 미만이면 개발의 규모가 적합한 것이니까 허가해 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개발행위를 할 때 만약에 당해 지역에 이 계획관리적에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적인데 또 이 지역에 우리 인천시장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이런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당해적의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은 계획대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획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개발해야 돼. 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 그럴까요?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배정할 거예요.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의 개발 행위, 이게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죠.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우리들 당해지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 개발 행위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기반 설치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반적 기준. 그러면 여기 있는 동글뱅이 쳤던 부분을 좀 해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경규 배지기. 예, 이경규 배지기. 그죠? 경익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지장이 없어야 된다. 기반 설치가 설치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 개발행 기준. 자, 그렇게 개발행 기준도 예전에 한번 이 5개를 물어본 적도 있고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우리 기본서 199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2번에 이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 아까 여기 개발행 규모 있었잖아요. 5,001만 3만 있었죠.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2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그때 규모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 제시하고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적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서는 거기 지켜주셔야 돼. 각각의 용도적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각각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 총 면적에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적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땅 사서 이제 개발행위 하려고 그래. 이게 돈 되는 땅이라고 그래서. 자,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걸쳐 있대. 자, 예를 들면 요 지역은 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여기 땅 사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때 규모 적용은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여기 농림지역에서는 얼마 미만을 허가해 줬어요.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그죠? 근데 이때 걸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이 걸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원래는 각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3만, 이 땅은 3만 미만. 여기는 얼마예요? 5천 미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합하면 3만 5천까지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관한 규모를 적용하되,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의 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대.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적용하지만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3만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근데 그냥 3만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각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 빼버리고 걸칠 때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규정이 각각 규정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면 저는 어디가 땅이 싸겠어요? 농림지역이 싸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이 싸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이 싸니까 그냥 농림지역 좀 걸쳐놓고 이렇게 개발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각에 관한 규모를 적용하되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오른쪽에 기출 지문이 그 지문이에요. 그 오른쪽에 날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가 틀렸는지 봐세요.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이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왔죠? 요거 생략, 이거 규정 없이 그냥 요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각 적용하되 맥시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기준 여기 경규 배직이 일반적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이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할 때, 자, 용도 지역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고, 또 이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래서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우리 용도적을 크게 3개,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용도적을 3개 용도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시가와 용도적, 유보 용도적, 보전 용도적.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200페이지 허가 기준의 용도적별 구분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용도적별로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시가와 용도적. 우리가 어디가 시가와 용도, 시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가화란 말. 우리 시가지 하죠. 시가지가 뭐예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시가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시가지 지역이 어느 지역이 용도 지역이 시가지 지역이에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지어질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당연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죠. 이 3개죠. 이게 도시 토지 용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시가와 용도적이라고 하고, 근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앞에 있는 경규 배직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개발행위 일반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가 용도적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유보용도적. 유보용도적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어디가? 보전 지역인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유보용도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제가 돈 있으면 어느 지역 땅 사라고 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라고 그랬죠? 이런 지역 땅 사라고 그랬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또 돈 되는 땅이 도시 안에 무슨 녹지지역이 무슨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 녹지 계획관리가 돈 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연 녹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또 계획관리 땅 없으면 생산관리지역. 이 3개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을 유보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유보용도 지역에서는 앞에 일반적 기준 경규 배직이 있죠. 그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기 기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이 보니까 기출이 이런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는 문장이죠?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유보용도지역은. 그러면 자, 시가용도지역 3개, 그리고 유보용도지역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죠? 3개.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다 보존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용도지역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이 보존용도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존이니까 심의를 거쳐서 뭐 한다? 강화할 수 있다. 일반적 기준을 심의 거쳐서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적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우리 그 기본 강의 노트 밑에 있는 거 또,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런 여러분은 개발행위 할 때 이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계획대로. 원래는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런 행위 허가 신청하면요. 우리가 인천시장이 그냥 자기가 자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때는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천시장,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 할 때 이 계획대로 개발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그 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권자는 심의 없이 그냥 허가해줘라. 이쁘니까 절차 생략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거치잖아요. 거치지 말고 허가해줘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심의 없이 그냥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쁘니까 절차를 생략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이제 간단히 보시고 교과서에 허가 기준 용도별 구분받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가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개발행위 아까 이 계획관리지역 땅 사가지고 형질 변경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개발행위 할 때 허가 신청서 제출했고 계획서 첨부했고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그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6명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우리들의 이런 행위는 이런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당해적인 도시공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라. 허가에 앞서서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200페이지 거기 3번에 의견 청취에 나왔죠? 거기 보면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은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불허가 하라는 이야기지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 시행자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의견 들어라는 이야기예요. 판단은 네가 하고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동의라는 말은 안 해주면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네가 하되 의견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밑에 관리처의 의견 청취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차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우리 인천시장이 여러분의 허가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해요, 안 해요? 개발행위 절차에서 제가 주민인데 뭐 이거 굳이 뭐 주민 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인천시 의회 의견을 들을까요? 이런 건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 청취만 있다? 시행자의 의견 청취만 있다. 그 정도 흐름만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여기도 제목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자,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고요. 그러면 이게 농지죠. 농지면 뭐 해야 돼? 농지 같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에 있어 인허가 받을 사항도 생기죠.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허가권자가 그 관계 서류 제출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발에 허가해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련 인허가 의제 그러죠? 허가 신청할 때 인허가 서류 있으면 허가권자는 허가에 앞서서 관계기관과 협의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차에 협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도 거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심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에 허가할 때는 심의 없이 허가해줘라. 그래서 절차만 간단하게 협의, 심의 이런 절차가 있더라. 자,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201페이지 밑으로 이제 5번. 그럼 여러분이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럼 아까 허가 규정이 있었죠? 허가 규정이 있으니까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개발행위에 대한 이 의사 표시는 매드린에 해야 됩니다. 처리 기간은 허가 불허가는 의사 표시는 매드린에 해야 된다고요? 15일 이내 해라. 15일 이내. 우리 법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처리에 대한 기간은 15일 이내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15일이 협의심의 기간이 포함될 때는 협의심의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심의 기간을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한다. 여기를 포함한다 이러면 안 되고 15일 이내 처리하는데 이 15일에는 협의심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표시할 때요. 여러분에게 인천시가 허가해 줄 때 그냥 전화로 허가합니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면 구두로 와서 허가입니다. 그럼 되나요? 항상 행정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 부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면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 요식행위.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그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15일이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시장이 여러분이 이제 하는 개발행위잖아요. 여러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나요?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 법에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여러분에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여러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밑에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일방적으로 조건 붙이지 말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그런 말 나왔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이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지만 또 뭐 또 할 수 있어요? 못 믿겠는데 너 좀 돈 좀 애치하게 하고 해? 라고 보증금을 애치하게 할 수 있나요? 이행보증금. 그래서 조건부 허가도 하나지만 이행보증금을 애치하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예, 기반 설치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유해 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애치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떨 때 이행보증금을 애치할 수 있습니까? 여기 박스에 이행보증금 애치 사유가 나왔죠? 자, 거기 보니까 5가지 사유가 나오네요. 자, 굴착. 자, 굴착에다 똥을 씌시고,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굴동물뱅이. 그 다음에 또 2번은 중간쯤 보니까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 그 다음에 3번째는 토석의 발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발파의 발. 그리고 토석을 운반한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차량 통행의 차. 그리고 5번에 보니까 끝에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기.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애치할 수 있는 사유는 뭐라고요? 예, 요걸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이행 보증금 애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딱 체크하면 되죠? 굴비입니다. 족이 아니고 굴비 발차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애치하는데 누구는 애치 면제해요? 누구는 안 해? 같은 식구는 안 해. 식구는 같은 식구끼리 너 못 믿겠으니까 돈 내. 그러면 식구가 싫어하잖아요. 누구는 보증금 애치 안 한다. 밑에 애치 면제자 나왔잖아요.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애치하지 않습니다. 못 믿는 남만 애치하게 하는 것이지 같은 편은 애치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분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뭐 애치 이럴 때 애치하게 할 수 있는데 애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른쪽 총 공사비 몇 퍼센트? 20% 이내에서 애치하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셋째 줄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보증금 애치하는데 애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20% 내라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애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애치 방법은 현금이죠? 현금으로 납입하되. 그런데 맨 끝에 뭘로도 이행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애치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행보증금 반환입니다. 자, 반환. 보증금이란 건 돌려주는 거잖아요. 언제 반환하라고요? 준공검사를 받았단 말은 의무 이행을 다 했으니까 준검사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공검사. 근데 언제? 즉시 반환하는 얘기예요. 1년 뒤에 반환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왜? 1년 뒤에 반환하면 이자는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보증금에 관련된 사항, 이 절차,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고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자는 예치 안 한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개발이 허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허가 안 받고 뒤지하고 해버렸어. 또 허가 안 받고 막 쓰레기 쌓아놔버렸어. 적지도.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허가 없이 하면 원상 회복하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불응하면 당연히 행정 대집행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행정 조치만 끝나느냐? 자, 개발행위는 제가 이 개발행위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가 없이 행위라면요. 제일 국토기획부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원상 회복 행정 대집행 별도로 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4만 처벌이긴 한데 3, 4만 처벌. 그러면 이런 3, 4만 처벌이 우리 앞에서도 한 군데가 나왔었는데 용도구역에서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3년 3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하면 3년 3천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배웠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3년 3천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하면 3년 3천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9번 관련 인허가 의제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이런 거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의제되는 사항 쭉 나왔죠. 예, 뒤로 넘겨보시면 이거 나와요. 애워요 안 애워요? 애워요 안 애워요?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보는 인허가 의제 서류 애워요 안 애워요? 예, 애우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요.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애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뒤로 갑니다. 205페이지에. 이제 개발행위를 마쳐서 허가받아서 마쳤어. 준공검사 갑니다. 자, 준공검사는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6가지 있었죠. 토건을 접근하면 형을 받는다. 그렇죠? 이제 개발행위를 마쳤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준공검사는 4개가 준공검사를 받으래. 4개. 자, 개발행위 마치면 이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 행위는 뭐예요? 토지에 물리적 힘이 가해진 거. 뭐 있습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를 마쳤으면 준공검사 받습니다. 4개는 준공검사 받아요. 그러면 6개 중에 4개가 준공검사 받으면 준공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은 준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토지 분할과 분할이 뭐 정말 땅 가르는 거 아니잖아요. 공구상 나누는 거잖아요. 분할과 그리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검사 대상 나와 있습니까?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발행위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번에 7번 문제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세요. 1번.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조건부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신청한 자 의견 들으라고 그랬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지목이 잡종지대. 그런데 경작을 위해서 전인 토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려고 한대. 이럴 때는 허가 받아요?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해요? 아까 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 안 받는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허가 안 받는다. 그죠? 잡종지를 전으로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그 다음에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땅이래. 근데 뭐 여러분 마음대로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규제는 용도 미정이면 제일 강한 지역에 적용하더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규정을 적용해서 개발행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미정은 제일 규제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 이상, 아까 우리 규모 있었잖아요. 2 이상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무조건 가장 큰 그러면 안 되고 각각에 관한 규제 적용할 때 가장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것도 틀린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나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경미하지만 연장하는 것은 경미하지 않죠. 그럴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문장 몇 번이 맞아요? 5번이 맞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이제 개발행위 제한 206페이지 있는데요. 좀 쉬었다 하죠.